이어서 점유권 하겠습니다. 이제 물건이 8개 중에 먼저 점유권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점유가 우리가 처음에 좀 생각해보지 않아서 좀 약간 낯설거든요. 그리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다 생각해봤는데 점유란 말은 생각을 잘 안 해봐서 이게 처음에 약간 도입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192조가 있는데 자, 오른쪽 233페이지 봐보세요. 상단에 192조가 있죠. 192조. 자, 이랑 물건을 사실상 지배에 동원함쳐요. 지배한 자는 점유권 있다고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점유권과 본권 다르다 했죠. 점유권은 여기처럼 아까 사실상 지배함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한편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유권 대표적인 본권이죠. 본권. 임차는 돈 주고 빌렸죠. 또 본권이에요. 돈 주고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다 본권에 속합니다. 전세권도 정당에 빌렸죠. 다 본권이에요.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다 본권입니다.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물어보면 본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물어보면 점유권 생각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하면 안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자전거가 있어요. 갑소유 자전거 자기가 타고 있습니다. 자기 자전거 자기가 타고 있죠. 그럼 소유권 있잖아요. 소유권. 그럼 본권 있네요. 본권. 그럼 갑은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갑이 사실상 지배한단 말이죠. 그럼 점유권도 있습니다. 현재 갑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자전거를 중학생들이 훔쳐왔다. 훔쳤다를 절도했다, 절취했다 그래요. 중학생이 타고 놉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중학생이 훔쳐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소유자 누굽니까? 소유자? 여전히 갑이죠? 소유자 갑이죠? 그러므로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소유권 없죠. 그런다고 갑이 소유자인데 갑에게 정당하게 빌린 적도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도 없고 빌린 것도 없으니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전거 둘 중에 이제 누가 타요? 자전거? 을이 타죠?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죠? 갑은 현재 본권이 있어요. 갑 지금 자전거 사실상 지배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점유권 상실합니다. 갑은 이제 둘 다 있다가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지만 자전거 사실상 지배하지 않으니까 점유권은 없는 겁니다. 자전거 지금 누가 지배해요? 을. 그럼 을에게 점유권 있는 겁니다. 이게 본권, 점유권 아무 상관없이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도둑놈도 지금 점유권 있는 거예요. 도둑질에서 본권이 없지만 을이 타고 다니죠? 그럼 점유권 있습니다. 그럼 법이 이상하죠? 무슨 도둑놈에게 점유권 인정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공원에 앉아 있어요. 공원에 앉아 있는데 우린 이 박스만 지금 본 거예요. 공원에 이 박스가 공원이에요. 공원 안에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그럼 우리 도둑질한 거 본 적 없죠? 중학생이 자전거 타고 옵니다.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자전거 을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설마 저 도둑놈일까 생각합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을 거라 생각합니다. 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근데 키 큰 고등학생이 와서 대가리 때리고 자전거 뺏어가고 타고 있어요. 키 큰 고등학생이 야 내가 탈게 대가리 때리고 뺏어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목격해서요. 우린 병 보고 저 썩을놈 할 수 있겠죠. 저 썩을놈 뺏어갔네. 우리가 싸움 잘하면 어떻게 해요? 싸움 잘하면 뺏어서 을 줍니다. 분명히 그러겠죠. 싸움 못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뺏어서 을 주겠죠. 그러죠? 이처럼 도둑놈이라도 물건을 평화롭게 가지고 있었죠. 그걸 깨트렸잖아요. 그걸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점유권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뺏어서 을 줍니다. 경찰도 분명히 뺏어서 을 줘요. 을이 도둑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을이 평화롭게 가지고 있으면 그 상태를 법적 권리로 보호하는 게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을도 점유권으로 자전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을은 내 자전거 내놔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타던 자전거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도 위아래가 있어요. 도둑놈도. 우리 얼마나 힘들게 들킴에 맞아 죽을 줄 알고 힘들게 훔쳤죠. 내 거 아니라 대강 놔뒀는데 병이 가져갔죠. 그러면 내가 먼저 타던 자전거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쌈자는 우리가 대신해 주거나
경찰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도둑놈도 물건을 평화롭게 가지고 있죠. 그 상태를 법적 권리로 보는 게 점유권입니다. 두 개는 따로따로 판단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도둑놈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점유권에 의한 물권 요청권이에요. 다음에 한다 했지만 그것을 점유권에 의한 물권 요청권을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그러고 이 도둑놈도 이거 행사할 수 있어요. 도둑놈도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민법에서는 도둑놈 미워하면 안 돼요. 얘는 형법에서는 깜빵에 갈 나쁜 놈이에요. 깜빵갈놈. 이 민법에서는 도둑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 절대. 도둑놈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럼 자, 그러면 갑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갑이 자전거 타고 있죠. 소유자 누굴까요? 소유자. 갑이 자전거 타고 있죠. 소유자 누구예요? 이제 모르죠. 모릅니다. 갑이 타고 있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일 수 있고, 갑이 빌려서 탈 수 있고, 도둑질해서 탈 수 있고, 길에서 주워 탈 수 있고, 그러죠. 그럼 내 따다 점유권 있다 없다? 내 따다 점유권 있다. 있다. 근데 이것 두 개는 본권도 있는 것이고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있죠. 밑에는 본권이 없는 거죠. 아무튼 내 따다 뭐가 있다? 점유권은 있다. 그래서 점유권 공부할 때는 소유권을 되도록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니까. 다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처럼 원칙,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가 원칙인데, 원칙. 그 예외적 현상을 관념하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 말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예외적 현상,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없는 사람이 있고,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이 두 개가 예외죠. 윗사람을 점유 보호자라 부르고 아랫사람을 간접 점유자라 부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거 두 개 잘 보세요. 아까 전 시간에 했는데 둘 중에 잘 보세요. 둘 중에 누가 점유자라고 써 있죠? 얘가 점유자라고 써 있죠. 얘는 점유권이 있다 하시면 되고 얘는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죠. 점유권 없다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점유권이 있죠. 이 시간 이후부터 얘는 점유자니까 모르는 말 나와도 얘는 무조건이 있다, 무조건 된다, 모르는 말 나와도 얘는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죠. 얘는 뭐든지 없다, 안 된다, 무조건 그렇게 하면 돼. 그냥 얘는 무조건 있다, 얘는 무조건 없다. 얘는 점유자 이다, 무조건 이다. 점유권 있다 없다? 있다. 얘는 간접 점유로 취득 시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접 점유로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뭔지 몰라도 중간에 뭔지 볼 필요 없어요. 간접 점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냥 무조건 있다요. 간접 점유자 물권적 청구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냥 무조건 있다요. 중간에 볼 필요가 없어요. 보조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없다요. 물권자 아니 점유자 아니다. 점유권 없다. 물정 상대방도 될 수 없다. 무조건이야.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 요건이 주택 인도가 나와요. 주택을 인도받았다가 주택을 점유한다예요. 점유한다. 인도받아서 점유한단 말이죠. 간접 점유로 대항 요건 갖출 수 있다. 무조건 있다예요. 무조건. 할 수 있겠죠? 무조건 있다, 무조건 없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면 갑자기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뭔 말인지 알기 전에 문제를 이미 맞춰버렸습니다. 우리 이미 답은 맞힐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면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그럼 일단 자 233페이지 오세요. 232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01번 서설이 있습니까? 파란색 1번 점유권 본권이 있어요. 양가로 1번 보세요. 점유제도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권리. 가로 열고 뭐라 불러요? 본권. 본권의 존재 유무를 불문하고까지 가로쳐요. 그 가로가 한마디로 본권 있든 없든 그 말이죠. 그 가로가 뭐예요? 본권이 있든 없든. 다음 그 사실적 지배 상태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양가로 2번 두 줄 체크하세요. 밑에 파란색 2번 점유권 본권이 있죠? 양가로 1번 세 줄 체크하세요. 양가로 2번도
동그라미 1번만 두 줄 체크하세요. 아까 다 했습니다. 자전거. 그리고 넘겨보세요. 이제 234페이지. 파란색 2번 점유 관념화 있습니까? 아래 2번 점유 보조자 있어요. 그럼 제목보가 너는 뭐든지 없지? 하면 돼요. 너는 뭐든지 없지. 그럼 법조문 봐보겠습니다. 자,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타인의 지시 동그라미 쳐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한 때 그 타인은 지시한 자입니까? 지시받은 자입니까? 지시한 자. 지시한 자만 점유자로 한다. 그럼 지시받은 자가 점유 보조자예요. 다시 지시한 자만 점유자로 한다 그랬죠. 그럼 지시받은 자가 뭐다? 점유 보조자. 지시한 자가 점유자, 지시받은 자, 점유 보조자.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마트 편의점, 마트 갑이 사장님이에요. 편의점. 편의점은 을 직원 혼자 지키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가 일하죠. 사장님은 밖에 놀고 있죠. 그래서 을 혼자 마트를 지배하는데 이 독자적 지배가 아닙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사장님 지시를 받죠. 사장님이 요즘 핸드폰으로 CCTV 다 보여. 졸고 있는가 담배 피우는 건 다 보고 있습니다. CCTV로. 그러면은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갑의 지시를 받죠. 그러면은 점유자 아니에요. 얘를 점유 보조자랍니다. 오히려 밖에 놀고 있는 사장님이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지시한 자가 점유자, 지시받은 자, 점유 보조자. 집으로 가면 집주인은 백화점 쇼핑하고 있습니다. 가정부 혼자 집에서 일해요. 가정주부가 점유 보조자, 밖에 쇼핑하고 있는 집주인이 점유자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 공장이 점유자예요. 근로자들 다 보조자. 은행이 점유자라면 직원들 다 보조자. 공무원도 국가기관이 점유자, 공무원들 퇴근할 때 눈치 보죠. 공무원들 다 그냥 점유 보조자예요. 보조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만 점유자고 얘들은 다 점유자 아니다. 뭐든지 없다. 안 된다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법조문 바로 밑에 양가로 1번 의 있죠. 두 줄 체크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시험에 나와요. 점유 보조자 지위 써 있습니까? 그럼 자 1번 뭐든지 없다요. 1번 점유주만 점유자이고 아까 사장님 점유 보조자 점유자 아니다. 즉 보조무효자에게 점유권 인정이 된다. 따라서 점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도 점유 보조자에게 점유권에 의한 물권 요청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보세요. 그 밑에 문장 절대 보지 마세요. 지워버리세요. 그 밑에 문장 본 순간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문장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판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이게 지워버리세요. 또 보지 마세요. 혹시 뭔지 보지 말아야지. 보면 안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음 동그라미 2번 또한 점유 보조자 점유자님으로 물청 상대방도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까지 뭐든지 없다로 끝났습니다. 밑에 3번 간접정의 보입니까? 194조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가 무상이죠. 무상. 사용대차가 뭐예요? 무상. 공짜로 빌려주는 거. 공짜로. 임대차 유상. 임대차는 돈 받고 빌려주는 거. 다르죠? 임치가 보관. 임치가 물건 보관 맡겠다. 가방을 맡겠다. 책을 맡겠다. 보관 맡기는 거.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죠. 그럼 7번 봐보세요. 갑에게 어떤 물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돈 받고 빌려주거나 지상권을 빌려주거나 전세권을 빌려주거나 보관 맡겠다.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제 이런 관계로 을이 점유합니다. 을이. 그럼 이 물건에 을이 점유하죠. 갑은 현재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을이 점유합니다. 근데 을이 점유하더라도 영원히 을에게 점유 넘긴 거 아니죠. 이 약속 기간 끝나면 다시 내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속 기간 끝나면 을은 다시 돌려줘야 되죠. 언젠가는 다시 갑이 돌려받죠? 언젠가는 돌려받을 거니까 지금은 지배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려받으니까 지금 지배하지 않는 이 상태를
법에서 간접으로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간접으로. 그럼 을을 하는 게 이 점유 매개 관계 빌려주는 거 이걸 통해 하는 게 직접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려주는 관계 나오면 이제 점유자 두 명입니다. 빌린 자가 직접점유자, 빌려준 자가 뭐예요?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보세요. 네, 시계 엄청 비싼 거 롤렉스 시계가 있어요. 롤렉스 시계 2천만 원짜리 친구가 결혼식 간다니까 2천만 원짜리 시계 친구 빌려줬어요. 빌려줬어요. 근데 우리 그 시계 2천만 원짜리 시계 잃어버렸네. 그럼 갑하고 을 누가 더 이 같아요? 우리 시계 잊어버리면 갑, 을 누가 더 이 같아요? 갑이 같아지. 내 시계 잃어버렸는데. 그러죠? 다시 갑이 롤렉스 시계를 을에게 빌려줬다고요. 친구한테. 근데 우리 잃어버렸어 그 시계를. 그럼 갑과 을 누가 더 속이 타요? 갑이 타지. 갑이. 을은 미안하다고 태강 뭉개면 되지만 갑은 그 시계 어떻게 해요? 갑이 얘가 타죠. 그러니까 갑을 이렇게 간접점을 점유권 인정한다 이렇게. 갑이 얘가 타니까. 을은 뭐 도망가 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핸드폰 그냥 번호 바꾸면 되지냐? 설마 뭐 고소하겠어? 그리고 고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니까 절도죄도 아니에요. 을은. 고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죠. 잃어버렸으니까. 형사처벌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애 같아요? 이 건물이에요. 누가 건물 막 벽을 부시네요. 건물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누가 더 속이 타요? 갑이 타지. 갑이. 을은 뭐 내 것 따윈데 까짓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간접점유 포함하는 간접으로 포함합니다. 왜 포함한지 알겠죠? 그럼 이제 자 보세요. 그럼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있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당연히 간접점유죠. 간접점유. 이게 말이 어감이 좋지만 이게 훨씬 좋은 거죠. 이게 100억짜리 건물이에요. 누가 건물주예요?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가 건물주입니다. 얘는 기껏 임차인. 이건 돈 없어도 해요. 이건 돈 없으면 못합니다. 이것은. 그러죠? 그래서 점유금액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합니다. 무조건. 뭐든지 다 있다. 조물주의 건물주 간접점유자요. 조물주의 건물주 간접점유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 있다. 무조건 다 있다. 저는 세상에서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이거 보는 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 이거 막. 얼마나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죽겠죠 이거? 근데 아무나 못 하잖아요. 이렇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얘한테 뭐뭐 할 수 없다.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의 간접점유자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이 뭔지 아세요? 판사, 의사 아니에요. 연예인, 유튜버, 건물주 이런 거 다. 힘들게 공부하는. 요즘 애들은 공부 힘든지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애들은 까져가지고. 그냥 편하게 돈 버는 거. 연예인, 유튜버, 건물주 이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엄청 좋은 겁니다. 저도 이거 한 순간 강의 안 해요. 저거 한 순간 뭘로 힘들게 강의해요. 가만히 없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럼 뭐든지 있다 하시면 시험은 법조 밑에 양가로 1번 의의가 있네요. 의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이 갑을 이해가 써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236페이지 양가로 3번 간접점유자 주의 범위가 동그라미 1번 무조건 있다 그냥 간접점유자 점유자이다 점유권 갖는다. 2번 따라서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권고 인정된다. 3번 또한 간접점유자 물청 상대방도 무조건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밑에 4번 상속인 점유가 뭐예요? 193조 보세요.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그랬죠. 저 이런 말이 있는데 쳐봐보세요.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부동산 얘가 있는데 점유하는데 자식이 있어요. 자식. 아버지가 있고 자식인데 아버지가 사망하죠. 무조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아버지 사망하면 무조건 두 가지 발생해요. 무조건 상속이 발생하고 아버지가 뭘 점유하면 모든 점유권 무조건 이전된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등기 없이 무조건 상속이 발생하고 아버지가 뭘 점유하면 모든 점유권 무조건 다 이전됩니다. 제가 무조건 그랬죠. 그게 자식은 미국 유학 중이라 아버지가 죽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죽은지 몰라도 무조건 아버지 거 다 내 거고
무조건 모든 점유권 잊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아버지가 죽은 걸 알 걸 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무조건 다 내 거, 무조건 점유권 잊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은 포괄승계니까 여기다가 그냥 을 대입하면 돼요. 을 대입하면 아버지 모든 권리 의무를 자식이 다 갖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게 자주점이면 자기도 무조건 자주고, 아버지가 이게 타주점이면 얘도 무조건 타줘요. 그냥 여기다 을 대입하면 아버지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다 취득하는 게 상속입니다. 상속. 한국에 안 와도 돼요. 아버지 죽은지 몰라도 무조건 다 을 겁니다. 그게 밑에 양가로 1번 글 3줄 체크하세요. 양가로 1번 피상속 인이 빠졌다. 인이 빠진 못하네요. 피상속 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집이 없어도 피상속인 점유를 승계한다. 한국에 안 와도 된다. 한국에 안 와도 된다. 그 다음 물건 존재나 상속 개시 가로 열고 아버지가 죽은 사실을 몰라도 돼요. 무조건 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오른쪽 오시면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에 03번 점유 태양이라고 보여요. 태양이 모습 모양입니다. 점유하는 모습 모양. 우리 모양새가 좋다 뭐 그러죠? 그 모양을 말합니다. 그럼 1번 자주점유 타주점이 나옵니까? 여기 보기 전에 잠깐 270페이지 봐보세요. 아까 봤던 조문입니다. 270페이지. 아까 우리가 점유취득시효 잠깐 봤나요? 그럼 270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2번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245조 1항 보세요. 먼저 몇 년이죠? 20년간 소유사 써있죠? 여기다 씁니다. 자주. 소유사가 그 자주예요. 소유사 자주. 소유사로 일단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까지 사선을 끊어요. 여기까지 오늘 공부해요.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취득시 완성했어요. 여기까지 뭐 했다? 취득시 완성했어요. 그럼 취득시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동그라미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는 다음 주에 공부해요. 이 조문 하나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요. 점유권. 등기는 다음 주에 나와. 소유권에서. 첫째 줄은 점유권에 나오고 둘째 줄은 다음 주 소유권에서 나와요. 소유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점유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랑 함께 공부해야 돼. 함께. 점유만 해도 어려운데 이거랑 함께 해야 되니까 여기 헷갈립니다. 아까 이 점유취득시효는 일단 소유사 자주점유만 가능해요. 타주는 소유권 취득시효 절대 못합니다. 무슨 점유만? 자주점유만 소유권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자주점유만. 무슨 점이라고요? 자주. 그럼 여기서 법조문에 노란색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소유사. 좀 있으면 노란색이 20년으로 바뀌어요. 좀 있으면 노란색이 뭐로 바뀌어요? 20년으로. 지금 여기서 소유사를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소유사. 그래서 이 자주와 타주는 취득시효에서 주로 써먹거든요. 취득시효에서. 여기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럼 아까 취득시효 뭐라 했죠? 권리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는 20년간 소유자처럼 행사하면 그 소유권 그냥 줘버립니다. 그걸 취득시효라고 해요. 다시 소유권이 없더라도 20년간 소유자처럼 행사하면 그 소유권 줘버립니다. 그걸 말한다. 소유권 취득시효. 근데 무슨 점이면 가능하다? 자주만. 타주는 절대 이거 못합니다. 타주는 자주만 취득시효 가능하다. 그럼 이제 자주 타주가 있는데 자주는 소유사가 있는 걸 말합니다. 타주는 소유사가 없는 걸 말해요. 그럼 이건 구별은 아주 중요하죠. 지금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점유를 어떻게 했는가 객관적 판단해요. 점유자 내시문사가 아닙니다. 근데 객관적인데 점유를 어떻게 했는가 불분명하다, 알 수 없다. 그때는 일단 자주점유를 일단 인정해줘요. 추정이 일단 인정해준다. 근데 원칙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은 뭐다? 객관적 판단한다. 다시 앞으로 오시면 237페이지 오세요. 우리가 지금 자주와 타주를 공부하는데 주로 어디서 써먹어요? 취득시효. 그럼 1번 의의가 있습니까?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큰 2번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이 있나요? 밑에 6줄 다 체크하세요. 굵은글씨, 셋째 줄 굵은글씨. 점유의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 그 다음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자준과 판단합니다. 그럼 자, 저는 이제 이 원칙 객관설을 먼저 봐요. 그 나중에 자주 추정을 나중에 봐요. 그럼 전 뭘부터 본다? 객관설, 객관설. 근데 우리 책은 이거 두 개를 막 지금 섞어놔서 혼동돼 죽겠어요. 우리 책은 두 개를 막 섞어놨어요. 근데 저는 뭐부터 본다? 객관설, 객관설. 그럼 잘 보세요. 갑부동산을 우리 매수해서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인데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죠. 근데 돈 주고 점유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소유자 아니죠. 돈 주고 점유는 받았어요. 그럼 우리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우리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이건 자주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점유자가 소유자의 점유가 아니에요. 소유자이든 아니든 소유자처럼 하는 게 소유사예요. 소유자처럼 하는 게.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죠. 물은 내 것처럼 사용할까요? 가백에 줄지 모르니까 조심히 사용할까요? 돈 주고 받았죠? 당연히 내 것처럼 막 사용해, 내 것처럼. 그게 자주입니다, 자주. 자주는 소유자의 점유가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우리는 돈 주고 샀으니까 객관적으로 소유자처럼 사용할 거예요. 그게 자주입니다. 이걸 보면 극명이요. 갑자전거 아까 우리 훔쳤어요. 도둑놈. 도둑놈이 자전거 타고 다녀요. 이런 썩을 놈이 없죠? 그럼 이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자줄까요? 타줄까요? 오늘 밤에 도둑질 해보고 내일 말해줄래요? 오늘 밤에 도둑질 한번 해볼래요? 도둑질을 왜 하죠? 이건 자주를 평가, 자주. 도둑질을 왜 해요? 설마 자전거 깨끗이 닦아서 값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값 소유권 배제하고 내가 소유자처럼 행사하죠. 가백에 줄지 모르니까 조심히 타요. 내 것처럼 막 타요, 막? 내 것처럼 막 타잖아요. 이렇게 자주입니다, 자주. 그래서 민법에서는 도둑놈 미워하지 말아 했어요. 자주가 됩니다, 이것도. 그다음 갑 물건을 우리에게 빌려줍니다. 임대차, 지당권, 전용권 임치해서. 얘가 아까 직접점유, 얘가 간접점유 그랬어요. 빌려주는 관계, 빌려준 자가 간접점유, 빌려 사용한 자가 직접점유. 금물 점유는 직접점유인데 금물 점유는 그럼 여기서 자줄까요? 타줄까요? 을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렸죠. 내 거라면 빌리지 않죠? 그러니까 타주가 되는 타주.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렸죠? 그러니까 타주다, 타주. 갑이 타인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빌린 거죠? 타주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아까 자전거 도둑질하면 자주다, 타주다? 자주. 자전거는 싸구려 동산이니까 싸구려 동산은 도둑질하면 자주로 보는데 부동산은 더 엄격히 해석하겠죠. 이 싸구려는 그냥 자주로 봐주지만 훔쳐도 부동산은 자전거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겠죠. 더 엄격하게. 자전거 다르다. 갑토질 우리 도둑질 침범했어요. 아까는 자전거 도둑질, 이거 땅을 도둑 침범했네. 땅을. 그럼 여기를 더 엄격히 해석해야겠죠. 자전거보다. 그래서 왼쪽이 갑토지, 오른쪽이 을토지인데 우리 토지, 내 토지를 점유한다는 게 경계를 살짝 우인해서 갑토지를 너만큼 침범했어요. 만큼. 그럼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갑 허락 없이 침범했죠. 본권 없어요? 갑 허락 없이 침범의 본권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착오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착오로 실수로. 그건 애교로 봐줘서 자주로 봐줘요. 자주. 다시 실수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그건 애교로 봐줘. 애교. 자주로 봐줍니다. 그럼 자주가 돼요. 그럼 이 상태로 20년 지나잖아요. 그럼 우리 취득시 해버립니다. 그래서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깁니다. 이 상태로 20년 지나면 자주니까 뭐 해버린다? 취득시효. 그러니까 이건 원래 누구 소유죠? 갑 소유죠. 을은 소유권 없잖아요. 20년간 내 자주점유로 소유자처럼 행사하죠. 그럼 이 소유권 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년간 방치한 갑보다 20년간 소유자처럼 행세한 을을 보호하는 거예요. 취득시효가. 지금 동네 사람들은 20년간 이 땅을 누구 땅으로 알았을까요? 을 땅으로 알았거든요. 20년간. 그냥 그대로 을에게 줘버립니다.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깁니다.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타주면 절대 안 돼요. 자주만 가능하다. 을이 실수로 넘어갔으면 자주인데 보세요. 을이 그래 이제 내가 살짝 침범하면 갑이 모르겠지. 그러고 갑당인지 알고 무단으로 침범했어요. 내가 살짝 넘어가면 설마 갑이 알까 모르겠지라고 갑당인지 알고 넘어가면 이건 타주가 돼요. 을은 절대 취득시효 못한다. 200년 지나도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타주는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잘못 공부하면 갑당에 우리 집 짓고 20년 살면 내 땅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갑당에 우리 집 지으면 그 타주점이에요. 타주.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자주라고 인정되어야만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자주라고. 물론 자 우리 이 등기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서 침범했대요.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갔겠죠. 알고. 이건 타주가 된다. 그래서 이때만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토지에 을이 묘를 썼어요. 을. 누가 묘를 써요? 을. 그럼 이거 갑아버지의 을아버지예요. 을아버지. 그럼 묘는 을소유, 을소유. 묘는 을소유인데 내 땅입니까? 타인 토지입니까? 타인 토지. 그러면 을이 자기 아버지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그걸 분묘기지권이랍니다. 을 땅이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남 땅이라 뭐가 필요하다? 분묘기지권. 묘는 을소유. 토지는 갑소유. 을은 갑토지를 사용하죠. 그게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럼 을은 갑토지를 점유하죠. 점유. 이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내 땅 아니죠? 그러니까 타주. 내 땅 아니니까 타주가 됩니다. 다음 갑토지가 있는데 을에게 명의신탁합니다. 명의신탁을 보통 왜 하죠?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세금 많이 나오니까. 또는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채권자가 이거 경매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하겠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려요. 재산이 없는 것처럼. 그럼 갑을 명의신탁자 맡겼다. 받을 숫자, 수탁자래요. 그럼 명의신탁에서 등기를 빼돌렸죠. 그러면 부동산 사용 수익은 이제 보통 누가 할까요? 월세 누가 받아요? 갑이 받겠죠. 갑이. 월세 갑이 받겠죠. 등기만 빼돌린 겁니다. 보통은 신탁자가 사용 수익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농지라서 을 네가 농사도 지어라고 했어요. 나는 돈 많아 서울에 사니까 네가 농사라도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탁자가 점유하죠. 예외적으로. 그럼 이거 자줄까요? 타줄까요? 타주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명의이탁 받아서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20년 점유에도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취득시효 무슨 점이면 자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끔 있어요. 내가 광주에 사는데 담양에 농지 친척한테 농사 지으라 했어요. 근데 을은 자기 거라고 의지 않을 때 을이 죽으면 그 자식이 갑한테 등기 청구했어요. 시효치 되겠다고. 을은 남한테 안 돼. 을이 죽잖아요. 을 자식이 지금까지 아버지 거라 알았거든요. 등기돼 있으니까. 아버지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을 자식이 갑한테 등기 청구했어요. 내놓으라고. 을은 자식은 을 아버지 건지 알았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 곤란하죠? 그러면 타주를 입증해야 타주. 타주 이자 입증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면 얘가 시효치도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나중에 입증 못하면. 그러니까 농지 빌려주죠. 반드시 계약서 쓰세요. 무상으로 임대차 했다고 사용대체 계약서. 뭘 써요? 공짜로 빌려줬다고 계약서 꼭 쓰세요. 명의탁하고. 그래야 공짜로 빌렸다는 증거 있잖아요. 그럼 타주죠. 그러니까 200년 지나도 절대 취득시 못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꼭 을 자식이 꼭 갑한테 대든다니까 내놓으라고. 이거 우리 거잖아요. 등기 우리 아빠한테 했는데. 그럼 이거 입증 못하고 이제 몇십 년 지나버리면 그럼 뺏길 수가 있어요. 갑이. 그러니까 반드시 사용대차 계약서라고 공짜로 빌려줬다고. 그럼 타주라는 증거가 돼. 증거. 실제는 입증이 중요하지. 입증이 실제는. 그러죠? 그러니까 자주만 가능하다. 아무튼 자주. 실제로는 입증이 중요해. 입증이. 우린 지금 공부하니까 그냥 타주라고 입증된 전자에 그냥 이래 타주라는 전자에 공부하는 거지. 실제로는
차고인가 알고 갔는가 이거 입증하기 힘들어요. 실제로는 이거 두 개를 실제로는. 그러겠죠? 당연히 법원은 알았을 거라고 법원을 많이 판단해요. 당연히 법원은 알았을 거라고 당연히. 그럼 이거 입증해야겠어 이제. 그러니까 실제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겠죠. 매니상 둘 다 처벌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등기할 때 매매로 등기하겠죠. 매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을 거잖아요. 매매로 등기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을 자식이 꼭 가방한테 내놓으란다고. 해놓은 게 좋죠. 사용대차 같은 거. 타주라는 걸 입증하겠어 나중에. 그렇죠? 자 이제 그럼 지금까지 객관설을 봤거든요. 객관설 지금까지 이걸 제가 책에 찾아볼게요. 이게 얘들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온 판례들입니다. 그럼 238페이지 중간에 큰 3번 자주점유 추정 있나요? 그럼 양가로 2번 점유자는 소유사로 양가로 2번 좀 이따 볼게요. 좀 이따 여기구나. 제가 제목을 잡고 여기 보구나 여기.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양가로 5번 자주점유 인정 여부가 있습니까? 단가로 1번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보여요. 그럼 동그라미 3번이 여기입니다. 차고는 자주, 악의무단, 타주. 그럼 동그라미 3번 점유율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차고로 인조토지자 일부 동그라미죠.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한 것을 믿고 그 인조토지 일부를 현실적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조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그러나 매매상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동그라미 쳐요. 상당히 초과 동그라미. 초과한 경우에는 그 아랫줄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아래 판가로 2번 권원 성질상 타주 있나요? 동그라미 1번 악의무단 점유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나란히 같이 나란히.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점유자가 밑줄 점유자가 그 아랫줄 제일 끝에 굵은 것이 밑줄 하세요.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는 자주점유 규정이 깨진다. 그럼 씁니다. 타주가 되는 거죠. 알고 넘어갔으니까 타주. 넘겨보세요. 240페이지 240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분묘기지권 타인 토지 이외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권의 성질상 소유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그게 타주죠. 씁니다. 타주. 동그라미 5번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 씁니다. 수탁자. 등기한 자가 써요. 받을 수탁자. 수탁자이면 그 권한 설당 자주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시효취득도 할 수 없다고 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객관설이었고 이제 자주 추정이에요. 추정. 여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추정. 이제 점유를 어떻게 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자주로 일단 인정한다요. 일단 인정해 준다. 그래서 197조가 있습니다. 잠깐 자 어디 보시냐면 우리 책이 뒤죽박죽이라 자 237페이지라 보세요. 237페이지라 보세요. 그럼 중간쯤에 법조문 하나 있죠. 197조 있습니까? 자 이랑 점유자는 소유사가 자주 선이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동그라미 쳐요. 그럼 뭐가 추정되죠? 자주, 선이, 평온, 공연, 좋은 것 추정되죠. 7번 보세요. 그 어딘가에 이 말 넣으면 틀려. 이 말로 써요. 이랑 어딘가에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써놔요. 공연하기 뒤에 여러 개 하고 과실 없이 없다. 이 말 넣으면 틀려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무과실은 추정 안 돼요. 좋은 게 다 추정되는데 좋은 것 중에 무과실만 추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랑 어딘가에 과실 없이 넣으면 틀립니다. 이랑 어딘가에. 그러기 시험에 나와요. 그럼 7번 보시면 점유자는 뭐가 추정돼요? 자선, 평공. 다시 뭐가 추정된다? 자주, 자선, 평공. 무과실 추정 안 돼요. 다시 점유자는 뭐가 추정된다? 자선, 평, 공. 네 가지 추정된다. 자선, 평공.
추정되면 이 네 가지를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증명 책임이 없다. 이걸 네 가지 인정해 주니까 점유자가 네 가지를 입증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자주 반대가 타주, 선의 반대가 악의. 이게 평화롭게 반대말이 폭력이나 강폭, 공공연하게 반대말이 이게 은밀히 비밀스럽게, 은밀히 비밀스럽게요. 그럼 점유자, 점유가 8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는 자성평공 입증할 필요 없고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팔짱 끼고. 그럼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이 네 가지를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정받으면 입증할 필요 없다. 팔짱 끼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무과실은 추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다툼이 있으면 이건 점유자가 증명해야 돼요. 다시 점유가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다툼이 있다면 무과실을 누가 증명한다? 점유자가 증명해야 돼요. 그 네 가지는 점유자가 증명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갑소유 토지를 우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에게 취득시효 주장해서 이거 소유권 뺏을 수 있어. 20년 점유했으니까. 근데 취득시효는 자주만 가능하죠. 그럼 이제 둘이 싸웁니다.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을은 소유권 뺏으려는 자고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 안 뺏게 하겠죠. 둘이 싸웁니다. 근데 자주만 가능하죠. 그럼 이걸 누가 입증할 것인가? 을이 자주라고 입증할까요? 아니면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부정하기 위해서 을 너는 타주라고 입증해야 될까요?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을은 자주로 추정이 돼요. 뭔가 있으니까 20년 점유했다고 추정해 줍니다. 을은 입증할 필요 없고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지만 억울할지 몰라도 갑이 이걸 입증해야 소유권 안 뺏깁니다. 왜냐면 우리 뭔가 있으니까 20년 점유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라고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을은 입증 책임 없죠. 근데 우리 성질이 겁나 급해요. 을이 한마디 했어요. 야, 나 몇십 년 전에 그거 돈 주고 샀잖아 라고 매수를 정해요. 근데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등기는 네 앞으로 남아있지만 왜 20년 내가 점유했겠어? 내가 왜? 돈 주고 사서 그래 라고 을이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어요. 근데 몇십 년 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추정력 안 깨집니다. 을은 입증 책임 없어요.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요.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입증 책임 없는 을이 헛소리 좀 해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깨뜨려야 돼요? 갑이 입증하라 했어요. 그럼 우리 매매를 정했는데 구두 말로 주장해서 인정 안 해도 추정력 안 깨지고 우리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되지 않았다가 패소했다. 그래도 안 깨져요. 구두든 소송이든 누가 해야 돼요? 다 갑. 구두 소송 누가 한다? 다 갑. 을은 입증 책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두 소송 누가 다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요. 갑이 이걸 입증해야 되니까. 만약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이 소송을 제기하면 갑이 소유자 본권자거든요. 그걸 본권에 관한 소송을 해요. 갑이 소유자 본권자니까 갑이 소송 제기하면 그걸 본권의 소라고 그래요. 갑이 소송에서 만약 을이 패해서 졌다 해보세요. 갑이 모든 걸 다 입증해버린 거예요. 그죠? 갑이 소송에서 을이 졌으니까 갑이 다 입증한 겁니다. 그럼 이거 추정 다 깨져요. 갑이 이거 싹 추정 이거 깨버린 거 이거. 우리의 추정을 갑이 싹 묻다? 싹 깨버렸다. 다시 보세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했어요. 본권에서. 그래서 을이 패소하면 이거 추정 싹 깨버린 거예요. 선의 추정 깨집니다. 자주도 추정 깨져요. 갑이 입증하라 했으니까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지면 이 추정력이 싹 깨져버린 겁니다. 그럼 선의가 이제 악의로 바뀔 것이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데 이 바뀌는 시기가 서로 달라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97조 2항 있는데 2항 선행하기로 소재기시 바뀌어요. 자주가 타주로 폐 소팡력치 바뀌는 시기가 다르게 이게 191조 2항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237페이지. 237페이지. 아까 중간에 197조 봤나요? 그 2항 보세요. 선의점이자라도 뭐에 관한서? 본권에서, 본권에 관한서. 본권에서 점유자가 패소했죠. 그럼 언제 악의점유자로 본다? 가로칩니다. 소가 제기된 때 가로. 그럼 시험은 이거 말을 바꿔내, 이거. 이걸 바꿔냅니다. 뭐 오답을 엉뚱하게 낸 게 아니라 이걸 바꿔내요. 그럼 일단 이거 외웁니다. 잘 보세요. 이건 시옷, 이응, 앞글자. 시옷, 이응, 시옷. 앞글자. 여기는 지읒, 티읒, 피읒. 피읒, 희응이에요. 지읒, 티읒, 피읒이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 ABC 순서는 알아도 기흥은 디귿 순서 잃어버렸죠. 기흥, 니은, 디귿이 시옷, 이응 붙어 있잖아요. 시옷, 이응. 그러죠? 시옷, 이응 붙어 있어요. 애들한테 유치원생한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애들은 다 알아 이거. 이거 제일 끝에 뭐로 끝나요? 지읒, 티읒, 피읒, 이응 끝나죠. 기억, 니은, 디귿이 제일 끝에 뭐로 끝나요? 지읒, 티읒, 피읒, 이응 끝나죠? 모르네 지금. 분위기가 몰라 지금. 모르네. 다음에 제가 기억, 니은 써올게요. 제가 PPT로 써올게요. 한번 해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나란히 붙어있는 끼리. 그래서 항상 이거 두 개 바꿔내니까. 참 이게 어디 갔냐면 자 238페이지 238페이지 중간에 3번 자주점유 추정이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점유고 원론의 성질이 불명할 때 일단 자주로 인정해준다. 양가로 2번 점유자는 소유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 입증할 책임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 가로열고 아까 취득시효 성립 부정하는 자 소유자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그 밑에 줄 따라서 있죠? 다음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쳐요. 이제 여기에요. 이 주어가 점유자가 면 안 깨져요. 주어가 점유자로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안 깨진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 동그라미 쳐요.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중에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 권한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가로 열고 뭐라 써 있죠? 대판 전합 보여요. 전합이 전원 합의체란 말인데 이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합이 뭐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시면 훨씬 잘 나와요. 판례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주어가 아까 누가 동그라미 친 게 누가 주장했다고요? 점유자가 주장. 그럼 안 깨져요? 안 깨진다? 안 바뀐다. 주어만 보고 딱 알아요. 이게 또 어디 갔냐면 우리 책에 막 숨겨 있으니까. 자 241페이지 오세요. 241페이지 제일 아래에 동그라미 4번 제일 아래에 동그라미 4번 그러나 보입니까? 토지의 그 다음 점유자가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가 그 아랫줄 보세요. 그 아랫줄 찾아보세요. 소송을 제기 보여요? 동그라미 쳐요. 지금 241페이지예요. 241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4번 그러나가 있죠? 토지 그 다음 점유자가 동그라미 쳐요. 그 바로 아랫줄에 소송을 제기 보여요? 동그라미 쳐요. 하였다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증이 번복되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여기 정가 점유자가 소송 제기해도 저도 안 깨진다.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 토지 그 다음 동그라미 쳐요. 소유자가 동그라미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다음 펜 띄세요. 밑줄 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이제 밑줄이에요. 소송 제기 밑줄 동그라미
소송을 제기했던 거라면서요.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가로칩니다. 소가 제기된 때 가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간주되고 가로칩니다. 판결 확정 시 가로 그때부터 타주점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3번은 누가 소송 제기해서요? 소유자가. 그럼 깨져요. 4번은 누가 소송해서요? 점유자. 그럼 안 깨져요. 깨진다. 주어만 보고 따라 주어만. 그게 지금 이 칠판의 그림입니다. 누가 했는가? 누가? 우리 책 여기저기 막 섞여 있으니까 제가 객관선을 먼저 싸겠고 자주 지금 나중에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는 취득시효에서 자주타주를 보고 있다. 자주타주. 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점유율 설명 옳은 겁니까? 1번이자 직접 점유자 나오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직접 점유자 대표적인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럼 빨리 임차인을 바꾸면 임차인 타주 맞았죠? 1번이 정답.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 나오면 빨리 임대차로 바꿔. 임대차. 임차인 타주죠? 맞았어요. 2번은 점유자가 뭐가 된다? 추용된다. 그럼 중간에 뭐 있는가 확인하려 했죠? 과실 없이. X. 그 다음 4번 명의시효 나왔죠? 명의태 약정에 따라 그럼 제목이 점유니까 뭐 수탁자 타주겠지. 수탁자 뻔하죠? 명의태 약정에 따라 자신 부동산 소유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며 수탁자는 타주.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일부분 자주인데 상당히 초과하는 타주. 그러니까 판례를 기억하면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8번 간접점유자 틀린 겁니까? 간접점유는 뭐든지 다 있다, 다 된다 그랬는데 없다로 끝난 거 있어요, 여기?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맞은 거 빨리 확인해, 이게. 다 있다인데 이만 없다잖아요. 그러면 간접점유자 점유권의 물청 인정된다죠? 그게 그냥 이 답이지, 이게. 답이 그냥. 그럼 1번 주택임대차 보상 대항 요건인 인도가 주택을 인도받았다가 점유예요. 점유. 그럼 점유 간접점유에 포함되죠. 점유는 간접점유 인정될 수 있다. 2번 간접점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취득시 할 수 있다 없다? 취득시효도 20년 점유하죠. 20년. 근데 20년 간접점유에도 포함돼요. 5번은 아직 몰라도 돼요. 안 했으니까. 이게 정답. 물권요청금 인정된다. 정답입니다. 10분 휴식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